자, 5단원 개념 설명 시작할게. 이 5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도함수 활용의 두 번째 거 파트. 그리고 우리가 도함수 활용의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우리 4단원에서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평균값 정리라는 걸 배웠었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가 극대극소라는 걸 배우고, 여기서 극대극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걸 뿐인 거고, 선생님은 이 내용을 다 설명한 후에 이젠 이걸 토대로 3, 4차 함수의 이제 성질하고 여러 가지 성질들과 그 다음에 공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심한 내용이긴 한데 누구나 여러 번 돌려본다면 100%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든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든지 간에 또는 뭐 내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이 3, 4차 함수의 성질하고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놔야지, 100%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문제들을 좀 빠르게 접근을 하고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쌤이 설명을 하는 3, 4차 함수의 성질과 공식을 모른다면 이제 문제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이 강의를 여러 번 돌려봐서라도 필수 암기를 하시고, 그런데 얘를 이해하려면 처음에 먼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먼저 설명을 쌤이 하고, 이걸 너희가 100%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쌤이 극대극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런데 극대극소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뭘 또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극대극소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서가 이거 배우고, 극대극소 배우고,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과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만들어 볼게. 자, 선생님이 지금 필기하는 거는, 강의에서 이제 필기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공책에다가 먼저 1차적으로 필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이거 필기한 내용들을 우리 교재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두세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여기 강의에다가 여기 지금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것들은 공책에다가 먼저 그냥 막 적은 다음에 교재에다가 강의가 끝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필기 이제부터 시작할게. 일단 여기 읽어보게 되면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써 있는데,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자, 어떤 구간이라는 말에서 어떤이 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과 대조되는 게 이제 모든이잖아. 모든이라는 건 이제 어떤이 아니라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이라는 건 뭐였어? 한 개의 구간이라도 성립이 되면 성립이 되는 거지. 한 개라도 성립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 개라도 성립될 때 성립되는 거를 어떤이라 얘기를 하잖아. 그랬을 때 그 어떤 구간에 대하여 임의의, 자, 임의의 위에 모든이라 적어두시고, 자, 모든 x1, x2에 대하여 x2가 더 클 때, 그러니까 더 큰 정의역이란 얘기지 지금. 더 큰 정의역을 대입해서 만들어낸 fx2라는 건 이제 이건 함수값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랬을 때 더 큰 x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더 크다면 그때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써 있는데, 자, 이거 자체가 증가의 정의야. 자, 필기 똑바로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감소의 정의는 뭐냐면, 더 큰 x가 x2일 때 그 x2 더 큰 정의역을 대입해서 만든 함수값 자체가 더 작다이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 얘기를 한다. 자, 이거 자체가 감소의 정의이다. 자, 그럼 이걸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구간, 그러니까 구간들 중에서 한 개라도 이제 성립이 되면 된다는 거야. 어떤 구간을 적절하게 설정을 하였을 때 그 구간 내에서 모든 두 x에 대하여 더 큰 걸 넣었을 때 더 큰 게 나오면, 더 큰 y 값이 나오면 걔는 그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더 큰 걸 대입했을 때 더 작은 함수값이 나온다면 걔는 그 구간 내에서 감소하고 있는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증가의 정의이고 이게 감소의 정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지. 항상 정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그려봤는데, 이거 자체가 fx라고 할 때,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쳐보자. 뭐 x축, y축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시고, 축이 어디 있는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fx가 그려져 있을 때는 이 그려져 있는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두 x를 붙잡더라도 더 큰 x라는 게 더 오른쪽에 있는 거지. 더 오른쪽에 있는 그 정의역을 대입을 여기다 했을 때 그때의 그 치역이 그 함수값이죠. 그 함수값이 당연히 더 크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더 크다라는 거는 y값들은 더 위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1번 케이스의 이제 우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내에 있는 어떤 x 두 개를 붙잡고 보더라도 더 큰 걸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더 작은 거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꼴이면 우린 fx가 여기서 증가되고 있다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 것도 또 마찬가지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더 큰 x를 대입하였을 때 더 큰 y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해했죠? 그래서 얘네들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 둘 다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 주어져 있는 이 구간 내에서. 그리고 이제 증가될 때 이렇게 증가될 수도 있긴 하다. 이렇게 일자로 1차 함수꼴 이렇게 되더라도 어떤 두 x를 붙잡고 보더라도 더 큰 걸 집어넣었을 때 더 큰 게 나오지. 이해했니?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이제 증가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1차 함수꼴은 볼록성은 없는 거지.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이라서 볼록성은 없는데, 자, 이 케이스는 이제 나중에 미적분 배우는 아이들은 이것까지 구분을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오른쪽 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꼴이면 이제 우리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단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볼록 꼴이죠. 모양 자체가 아래로 볼록 꼴이면서 얘가 증가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볼꼴이면서 증가된다. 그래서 볼록성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아볼꼴이면 증가하는 거고, 얘는 위로 볼록 모양이지.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위로 볼록 모양이면서 증가되는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얘 셋 다 지금 증가되는 꼴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그려져 있는 구간 어떤 구간에서 지금 어떤 두 x를 붙잡고 보더라도 더 큰 걸 대입했을 때가 더 y값이 이번엔 어때? 더 작게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이제 감소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또한 마찬가지지. 얘도 지금 어떤 두 x를 붙잡고 보더라도 더 큰 x를 대입하면 더 작은 것, 더 밑에 있는 y값이 나왔기 때문에 더 작은 거지. 그래서 얘도 감소하고 있다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얘는 이제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꼴이지 모양이. 아래로 볼록 모양이면서 감소한다라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볼록꼴이지 모양 자체가 위로 볼록 모양이면서 감소한다라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다시 봤던 거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간에 감소하는 모양이면 감소함수 모양은 오른쪽 끝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괜찮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까지는 위로 올라가지지 오른쪽 끝이. 그리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게 되지. 그 다음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지게 되지. 그래서 요런 함수는 증가 감소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나누자면 여기 두 개의 포인트를 잡고 여기까지는 증가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감소, 여기는 다시 증가되는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증가 감소의 정의 자체가 무엇인지 쌤이 설명을 했는데 이거 다 이해가 됐죠? 그럼 이거를 다시 잠시 외워놓은 다음에 강의를 이어서 듣도록 해봐. 자, 이제 두 번째 체크 표시 개념을 쌤이 설명하면 방금 우리가 증가와 감소의 정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배웠잖아. 근데 두 번째 체크 표시에서는 얘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정의에 따르면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요게 만족되면 증가, 이게 만족되면 감소라고 배웠잖니? 그런데 이 두 번째 체크 표시에서는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정하는 게 아니라, 자, 얘는 필기해두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그런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법으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큼은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자,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겼다라고 쳐볼게. 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으면 여기 지금 다 미분 가능한 상태지.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꺾여 내려와. 그럼 여기는 뾰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미분 불가능이잖아. 여기 딱 이 점에서만큼 미분 불가능이고 나머지는 다 미분 가능하지 여기가. 그랬을 때는 자, 우리가 구간 자체를 그냥 여기 이 미분 불가능했던 데를 빼고
왼쪽에서부터 왼쪽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는 미분 가능이라 있지. 이렇게 우리가 구간 자체를 설정을 해줘도 되긴 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미분 가능한 구간 내에서만큼은 이 방법을 통하여 얘가 증가인지 감소하는지를 판정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정을 해도 된다라는 거라고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증가 감소의 정의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분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판정해도 되냐. 여기 보시면 1번에 도함수가 0보다 크다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 써있는데, 자,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도함수는 뭐였어? 우리가 미분계수들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인 거지. 근데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함수값 자체가 다 양수란 얘기는 미분계수가 다 양수란 얘기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란 얘기야. 그렇게 된다면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되고 있다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 얘는 지금 증가함수인 걸 알 수 있지. 정의대로 판정해 보자면 더 큰 x를 넣었을 때 더 큰 y가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증가되고 있는 모양인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지금 뾰족한 모양이 없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정의대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 판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으로 판정해 보면은 지금 어떤 x에 대해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그어보자. 여기 x, 여기 x를 x3라고 예를 들어 놓게 되면 이 x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노란 색깔 직선이 나오지. 이거 기울기는 양수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런데 어느 x를 붙잡고 보더라도 이 접선의 기울기를 다 그었을 때 이 직선들이 전부 다 오른쪽이 위로 향하는 기울기가 다 양수인 직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처럼 모든 접선의 기울기들이 그 구간 내에서 다 양수로 나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다 양수란 얘기고, 한마디로 도함수 값이 다 양수란 얘기지. 그렇다면 이런 모양이 되면서 그래프가 증가한다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거꾸로 접선의 기울기들 다 그어봤을 때 이런 감소함수 꼴의 모양일 때는, 자, 요렇게 그렇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들이 어떻니? 다 직선들이 오른쪽이 아래로 향하는 기울기들이 다 음수인 직선들인 거잖아. 그렇게 된다면 얘는 이 구간에서 감소하는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그래서 다시 정의로 판정하면 더 큰 x를 넣었더니 더 작은 y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감소라고 얘기해도 되긴 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지 이거 자체는 뾰족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음수기 때문에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잘 됐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적인 얘기를 설명해 주자면은, 자, 그럼 얘처럼 도함수 값이 계속 다 양수, 얘는 계속 음수였지. 그럼 얘는 이제 증가되고 얘는 감소된다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예시의 함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뭐냐면, 자, 이렇게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얘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인 상태고, 접선의 기울기들 셈이 다 그어보면은 어떤 x에서 긋든 간에 지금 빨간 색깔 직선들의 기울기가 다 양수지. 어떤 x에서 긋든지 간에 기울기들이 전부 다 양수로 나오는데, 딱 한 점에서만큼,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한 점에 대해서만큼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울기들이 양수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셈이 x1이라고 논다면 fx1의 도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계수 값 자체는 0이고 나머지에서는 x1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도함수가 다 양수인 상태지. 그런데 그럼 얘는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냐? 모든 실수에 대하여 증가되고 있는 함수라 얘기해도 되겠냐라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얘는 증가함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도 된다. 자, 전부 다 이제 도함수 값, 이 양수고, 여기 한 점에서는 잠깐 이 한 점에서만큼은 0이 되었지만 미분계수 값이, 그래도 얘는 증가함수라고 인정을 해줘도 돼.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정의대로 판정을 한번 해봐야 돼. 정의라는 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증가한다라면 더 큰 x를 대입했을 때 어땠어? 더 큰 x를 대입했을 때 더 큰 y 값이 어떤 두 x를 붙잡고 보더라도 이게 성립이 된다면, 더 큰 y 값이 나온다가 성립이 된다면 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했었던 게 정의지. 그럼 여기 지금 접선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0을 찍었더라도
지금 여기 이 그래프 상에서 어떤 두 x를 붙잡고 보더라도 방금 그 정의가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를 x2라고 보고 얘보다 아주 살짝 왼쪽으로 간 그 점을 x1이라고 해보자. 그렇더라도 얘는 x2를 집어넣은 게 더 어떻니? x1을 집어넣은 것보다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를 x1이라 잡고 조금 더 아주 살짝 오른쪽으로 간 점을 x2라고 붙잡고 보더라도 더 큰 걸 대입해서 만든 이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0을 찍었더라도 나머진 다 양수지만 그렇더라도 이 함수는 정의에 따르자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데 예시를 보게 되면 지금 fx의 x세제곱, 자, fx의 x세제곱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저 원점에서 길이가 순간적으로 0이 된다.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접선 긋게 되면 원점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데 얘는 모든 실수지. 이거 자체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해했지? 그렇지만 f 프라임 0이 0이라는 건 0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0이란 뜻이지. 그래서 여기 3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별표 좀 많이 치시고 이 1번, 2번의 역은 성립이 일반적으로 안 된다 돼 있는데 1, 2번이 다시 뭐였냐면 도함수가 그냥 양수야.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다 양수면은 증가하는 건 맞겠지. 이런 모양이 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역이 성립하냐? 자, 역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건데 여기 이면까지의 가정이지. 그다음에 여기 뒤에가 결론인데 이거 둘의 위치를 바꿔봐. 그럼 fx가 자 이거 필기해 두세요. fx가 증가하면 이거 이면 도함수는 양수다. 자, 이게 역인데 이건 틀렸다라는 거야. 왜 틀렸어? 요게 반례가 되는 거지. 얘는 fx 자체가 증가한다라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였잖아. 그런데 얘는 도함수가 양수이기만 한 게 아니라 0인데도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fx가 증가하면은 도함수 값 자체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이 되는 데도 있었잖아. 그래도 증가한다라 얘기해도 됐기 때문에 0 이상이다라 얘기해야지 이게 맞는 명제가 된다. 이해했지? 그럼 얘가 이번엔 감소한다. 자, 감소하면 도함수는 음수이다. 그럼 얘도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감소하면 얘는 뭐라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도함수가 0 이하다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얘도 왜 그래요? 이렇게 묻는다면 자, 얘도 이런 식의 함수를 생각해보면 되겠지. 접선의 길이가 0에서만 순간적으로 0을 찍고 나머지의 접선의 길이들은 다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다 음수일 때는 얘도 감소함수라고 인정해줘도 된다. 이유는 감소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면 돼.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여기 구간 내에서 어떤 두 x를 붙잡고 생각을 해봐. 그럼 더 큰 거 집어넣었을 때 더 작은 y값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로 인정해줘도 되는 건데 접선의 길이가 다 음수인 건 아니고 0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면 접선의 길이가 다 음수다라 얘기하면 안 되지. 0 이하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거 잘 적어두고 다 암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방금 쌤이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또 써있는데 자, fx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fx가 증가함수면 도함수는 0보다 크다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해했지? 아까 반례가 있기 때문에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감수면 얘도 0 이하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3번 별표. 얘의 역도 또 성립은 되지 않아. 자, 이거의 역은 이번에 또 뭐냐면 자, f'x가 0 이상이면 fx는 증가한다. 자, 얘도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왜 안 되냐면 도함수가 그냥 0 이상이면 도함수 값 자체가 그냥 계속 0일 수도 있는 거지. 도함수가 계속 0이라는 거는 접선의 길이가 계속 0이라는 거야. 그럼 어떤 함수꼴이냐면 이제 상수함수꼴이 그렇게 된다. 자, 상수함수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상수함수지. y는 c꼴. 그럼 이런 상수함수는 어떤 x에서 접선의 길이를 보더라도 계속 0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선의 길이 이거는 도함수가 계속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도함수가 방금처럼 계속 0이어 버리면은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지. 상수함수는 이게 증가나 감소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도함수 값이 0 이하면은 얘는 감소한다. 얘도 틀린 명제라는 거지. 이 역 자체는 성립이 일반적으로 안 될 수가 있다. 얘도 왜 안 되냐 묻는다면 도함수가 계속 0이면 그럼 얘는 증가도 감소도 아닌 꼴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완벽하게 이 명제들을 구분을 잘 해서 외워두시고 자 이제 여기 박스에 이제 마지막 개념을 쌤이 설명하면은 이제 이거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건데 얘는 뭐냐면 단순한 거야. 그냥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도함수가 딱 0이 되는 그 x의 값은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이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문제 1이라고 적어놔. 문제 1번을 풀어보면서 쌤 설명을 해줄게. 자, 문제 1번을 보면 자,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고 했잖아. 아직 우리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쌤 설명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증가와 감소를 조사할 때는 이제 우리가 정의, 아까 정의가 뭔지 기억하지? 정의대로 판정하거나 아니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큼은 얘는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로서 따져도 된다라는 거지 지금. 이해했지? 도함수가 다시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fx는 증가고 음수면 감소함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얘는 3차, 얘도 3차.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정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도함수의 부호로서 판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의 한 99%는 이걸로 판정한다라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을 해보시면 자 얘는 x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꼴이 도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은 어떤 이 도함수 값 자체들이 양수잖아.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어떻니? 얘가 도함수 값들이 음수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낼 때는 1보다 큰 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선 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지. 그런데 아까 여기 개념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은 이 두 점에선 어떻니? 얘가 딱 0이 되는 그 포인트들이잖아, 도함수 값이. 그런데 걔는 1하고 마이너스 1을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에 그냥 동시에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라는 얘기야. 뭔 소리냐면 증가 구간은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1을 여기다 지금 닫힌 구간으로 포함했다는 건 포함시키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할 때도 여기다 이제 포함시키라는 얘기야, 닫힌 구간으로. 그 다음에 감소함수는, 감소된 구간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고 여기도 닫힌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답을 내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도함수가 0이 되는 그 포인트는 증가 구간에도 포함, 감소 구간에도 포함해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답을 낼 때는.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별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1번 답은 이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미분을 하면은 자, 근데 항상 그 정의를 기억은 해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의로 판정해도 되는데 얘 자체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는 도함수의 부호로 판정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지금 2에서 접하게 된 2차 함수꼴이 되지 도함수가. 그럼 얘는 어떻니? 이 도함수 값 자체가 항상 다 양수이고 2에서만큼은 딱 0이 됐지.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도함수 값 자체가 다 0 이상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제에 따르면 도함수가 0 이상이면 fx가 증가한다. 이건 안 된다고 했었잖아. 그 반대로 선생님이 도함수가 만약에 계속 0이어 버리면 이건 상수함수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했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도함수가 계속 0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얘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그래프를 봤을 때 2에서만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인 걸 뿐이지 나머진 다 플러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가 원래 함수는 이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지금 0보다 크거나 얘가 0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요 함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지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들었던 발레 중에서 2에서만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양수인 접선의 길이가 양수인 요런 꼴의 함수 얘가 이젠 도함수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 이게 f 원래 함수인 거고. 자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얘도 지금 미분 가능한 3차 함수인데 감소한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대. 자 감소한다라는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만큼은 감소이면 뭐라 배웠어? 감소이면 도함수는 0 이하인 구간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하셔서 이게 지금 도함수지? 이 도함수가 1부터 b 사이에서 0 이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 함수일 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1하고 b에서 x축하고 만난다. 도함수가. 그러면 얘의 x축과의 교점이 나왔어요. 그럼 x축이라는 건 이제 y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연립을 하면 같다로 연립하면 1하고 b가 교점 x좌표이기 때문에 이 1하고 b가 이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인 거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고 있는 거고 2차 방정식 두근 알 때는 보통 근과계수 관계를 쓰지. 두근의 합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쓰게 되면은 얘가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b는 3이라고 나오게 되겠네. 두근의 곱은 b가 3이니까 3은 a분의 c 하면은 3분의 a가 돼서 a는 9다가 되네. 더하면 답이 12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거는 좀 별표 쳐놓고 그래프 주어졌을 때는 이게 잘 적어두세요. 그래프 주어지면 그래프가 이제 fx인지 f'인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지. 자, 원래 함수가 아니라 도함수의 그래프다잉.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로 판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뭐였어?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어쩐다고? f는 증가고 0보다 작으면 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원래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에서 증가하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이 도함수를 보면 일단 여기 그러니까 몇인지 몰라도 여기 왼쪽 부분 도함수 값이 음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도 몇인지 몰라도 도함수가 양수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몇인지 몰라도 음수, 여긴 다시 플러스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세미키 4개 쭉 그어보게 되면 이쪽 구역은 원래 함수 fx 입장에서는 감소되겠지. 도함수가 음수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런데 1번 보기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증가되냐고 물어봤는데 원래 함수가, 그런데 원래 함수는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증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뭘 낚으려고 낸 거냐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도함수 자체, 이 도함수지 그래프가 도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는 도함수가 증가되는 거지. 원래 함수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여기에서 감소와 증가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냐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부터 마일까지 이 구간에서 감소하는 거는 도함수인 거지. 원래 함수는 얘가 지금 도함수가 풀마가 섞여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함수 입장에선 증감이 섞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게 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감소한다. 얘도 말이 안 되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보게 되면 감소 증가가 섞여 있지 지금. 그 다음에 4번 1부터 2까지 해서 도함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라 얘기해도 되는 거라서 4번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이 3차 함수 자체가 모든 실수지, 이거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 감소해야 된대. 근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다시 이 미분 가능 함수에 한해서는 fx가 감소 함수면은 이면 도함수가 이제 0 이하다라고 우리가 명제를 외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도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거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려면은 이 도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0 이하여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문제의 뜻 자체가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돼야 된다가 되는 거지. 다시 문제에 나온 거는 fx가 모든 실수에서 감소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뜻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 도함수가 0 이하여야 된다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에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얘는 CF하고 필기하시고, 부등식이 항상 성립 문제가 나왔잖아. 자,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 문제가 나오게 되면 1번 그래프를 그려서 풀 생각을 하시든지, 두 번째 최대 최소값을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필기해 두시고 이거 당연히 필수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 함수 자체가 그래프를 통해서 풀게 된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서 y는 0보다 이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래에 있거나 닿아 있는 것까지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모든 실수에서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닿아 있게 되려면 위로 볼록꼴이잖아 지금. 그랬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거나 닿아 있거나, 그러니까 접해 있는 거지. 접했거나 또는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는 모양이어야 된다. 근데 얘는 판별식으로 따지면 0이고 얘는 0보다 작을 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0 이하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4a이기 때문에 4분의 t라고 우리가 써서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 이하다의 a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얘는, 자 이거 2차 부등식 풀면은 a가 지금 0부터
4분의 9 사이다라고 나오는 것쯤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1번의 답은 이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 방금 그래프로 풀어봤잖아. 근데 최대 최소로 푼다라는 거는 이 문제는 방금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은, 자,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어야 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으려면 이 2차 함수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최 어떤 값 따지면 되겠어. 최 대값 자체가 0 이하라면, 최대가 0 이하면 나머진 당연히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최대가 제일 큰 게 0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족되는 범위를 찾아줘도 된다. 그런데 모든 실수 내에서 이 2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따지면 또 쌤이 추계방정식 따지라고 하잖아. 얘는 추계방정식이 어디 있니? 추계방정식은 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 이것도 아시죠? 몰랐으면 외워두시고, 이제 축방 구하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래서 요놈은 3분의 2a가 여기에서 추계방정식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3분의 2a에서 얘가 최대값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3분의 2a를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자, 3분의 2a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이렇게 되고, 자, 식을 셈이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양변에다 이제 세배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4a 제곱 마이너스 9a가 0 이하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이거의 해를 구하게 돼도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서 구했던 해하고 똑같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건 사실 수학상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오면 그래프로 풀거나 최대최소를 이용할 거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모든 실수에서가 아니라 1과 2 사이에서만 증가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과 2 사이에서 증가하면은 이번엔 도함수가 0 이상이면 된다라고 배웠지. 그래서 1과 2 사이에서만 얘가 성립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도함수를 찾아놨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이용하게 된다면은, 자, 1과 2 범위 내에서만 도함수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2번 문제 선생님이 뭘로 풀 거냐면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풀 건데, 자, 최대 최소 이용한다라는 건 이번엔 뭐냐면 이 2차 함수인 도함수가 1과 2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따져야겠지.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최소값이 0 이상이면, 최소가 0 이상이기 때문에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 건데, 문제는 다시 이 구간 1과 2 사이에서 최소값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우리가 2차 함수의 최소는 다시 추계방정식을 생각을 하지. 추계방정식을 구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추계방정식이 3분의 2a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뭐였어? 1과 2 사이가 지금 구간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건지, 1부터 2가 아니면 1부터 2가 이 추계방정식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1부터 2가 오른쪽으로 쳐져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최소값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거든 간에 이 첫 번째 케이스면은 1에서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2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가 이쪽이 좀 더 내려가 있다면은 얘가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쪽이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F'1이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3분의 2a라는 값이 몇일지 몰라서 우리가 최소가 몇이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1이나 F'2 둘 중에 한 놈이 최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0 이상이 성립되고 얘도 0 이상이 동시에 성립된다면 둘 중에 뭐가 최소이든 간에 얘는 성립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대입만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1을 넣어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젠 0보다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a는 3 이상이 다 돼야 되고, 그 다음 2 넣어주게 된다면 자, 얘도 만족돼야 되고 얘도 만족돼야 되는 거지. 근데 둘 다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찾자면 a는 3 이상이 나가 된다. 자, 여기까지 알겠지? 그리고 요런 이젠 그 부등식 항상 성립 문제를 잘 못 풀겠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수학 상에서
이 부등식 항상 성립을 완전히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 유형을 줄 테니까 학원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시고, 제가 이제 5번 문제를 풀 건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3차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가 있게 되거든. 자,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냐면,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미분하게 되면 이제 2차 함수잖아. 근데 얘는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3차의 개수가 양수면 얘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거 차수를 하나 깎잖니. 그래서 얘가 이 3차 개수가 양수면 이 2차 개수도 어떠냐면 양수인 2차 요런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2차 개수가 양수. 2차 개수가 양수다 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일 거고, 아래로 볼록인 요 함수인 요 도함수가 x축하고 두 번 만나거나 접해서 한 번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이건 쌤이 도함수 그려놓은 거지 지금.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의 부호가 여긴 플러스였다가 여긴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값을 갖게 되지. 두 번째 케이스는 플러스였다 여기 0 찍었다 다시 플러스가 되고, 이건 그냥 계속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도함수가 플러스면 뭐라고 배웠지?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된다라고 배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증가돼야 되고 모양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감소돼야 된다. 그리고 딱 이 점에서는 지금 도함수 값이 0인 거지. 여기 x축과의 교점은 y 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예쁘게 그리자면 이 점에서만큼은 기울기에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며, 여기서 이제 감소되다가 여기서도 지금 도함수 값이 0인 거지. 도함수 값이 0이라는 거는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지 여기서. 그리고 다시 증가되는 이런 모양의 3차 함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증가 감소가 섞여 있는 함수인 거지. 그다음에 요 놈은 뭐야? 요 놈은 좀 몇 번 봤는데 이제 벌써 계속 증가되다가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0을 찍었지. 그래서 0 찍고 다시 올라가는 요런 식의 3차 함수 모양.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되는 모양이라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요 놈은 요 함수를 위아래로 좀 잡아당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3차 함수는 세 가지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자, 여기 밑줄 치시고, 자, 여기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필기를 해야지. 역함수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알고 있지. 근데 이 세 가지 중 1대1 대응은 얘는 탈락이지, 1대1 함수가 아니지. 그럼 얘나 얘가 1대1 대응이지. 충분히 알겠지. 그럼 얘나 얘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3차 함수가. 그런데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케이스라는 것 자체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도함수가 이렇게 x축에 접해 있는 꼴이거나 붕 떠 있는 모양이어야지 이 두세 번째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1대1 대응이려면 3차 함수 모양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모양이어야 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모양이려면 도함수가 접해 있거나 붕 떠 있어야 되고, 도함수가 붕 떠 있거나 접해 있으려면 도함수의 이제 판별식이 어쩌면 된다로 결론이 나는 거냐면 0 이하여야 된다 까지 이제 우리가 해석을 쭉 해내는 거지. 그래서 다시 얘는 우리가 도함수의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된다까지 해석을 해낸 거야. 이 말이 여기까지 해석이 된 거고,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요놈에 이제 4분의 D 써도 되겠지.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K는 이제 우리가 2분의 3 이상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6번, 7번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넘어갈 건데, 6번은 얘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3차 개수가 양수지. 그럼 요 놈이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 그럼 얘가 이거거나 이렇게 됐거나 붕 떠 있는 케이스인데, 모든 실수에서 증가되려면은 아까 이런 케이스는 증감이 섞여 있다 했잖아. 이렇게 알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얘기할 수가 없고, 얘나 얘가 이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가 0 되더라도 이건 증가함수로 인정하기로 했었잖아.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 위아래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그냥 증가함수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나 얘가 돼야 된다라고 이걸 또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두세 번째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도함수 입장에서는 얘나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나 얘라는 거는 F'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 이하여야지 된다라는 걸로 해석해서 이거를 풀어서
요 안에 있는 정수 A 최대값 찾으란 얘기겠지. 그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3차 계수가 음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3차 계수가 음수일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2차 함수가 되는데 그 2차의 그 최고차 계수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이렇게 음수로 나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은 2차 함수 도함수를 그리면 얘도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두 번 만나거나 한 번 만나거나 안 만나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도함수를 그린다면 생각해보니 자 얘는 자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엔 도함수가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 도함수가 음수라는 건 원래 함수 입장에서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그려주게 된다면 이거 좀 삐뚤어져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0 찍다가 증가되다가 0 찍고 다시 감소되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원래 함수인 거야. 이거는 fx 프라임이 아니고 원래 함수가 그려져야 되고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다가 0 찍었다 마이너스지 지금. 그러니까 얘도 계속 감소하다가 지금 0 찍었다가 다시 계속 감소되는 이런 모양이고 얘는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위아래로 좀 잡아당겨서 만든 모양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또한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려면 얘는 이 두세 번째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도함수가 두세 번째 모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거 미분한 다음에 도함수의 d가 0 이하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셈이 되겠지. 자, 8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3차 함수가 증가함수여야 된다. 자, 증가함수면 어쩐다고? 증가함수이면 자, 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도함수는 0 이상이어야 되고 얘는 감소함수면 도함수는 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 둘이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한 다음에 공통범위 찾으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도함수 구하면 자, 얘는 지금 첫 번째 거 셈 미분한 거기 때문에 얘 자체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실수 전체.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가 또 되는 거야. 그럼 또 항상 성립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볼록 꼴이잖니. 그럼 얘는 선생님 그냥 그래프로 풀어 나갈 건데 이 그래프 얘를 그렸을 때 y는 0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것까지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얘는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또한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 얘 짝수니까 4분의 d 쓰게 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 그러니까 a는 0부터 3 사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한 개 범위 찾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얘의 모양 또한 이번엔 0 이하여야 되는 거잖아. 얘가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일 때 이렇게 붙어 있거나 다 있거나 아니면 내려가 있거나 이런 꼴.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되는 거지 얘도. 근데 얘 또한 이게 짝수기 때문에 2가 있어서 4분의 d를 써도 되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계산하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3개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한 번에 처리가 되고 a 플러스 1로 묶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나오겠다. 그럼 얘도 만족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수직선에다 올려주는 게 가장 안전하지. 0부터 3, 마이너스 1부터 2. 그럼 여기에 공통 범위는 0부터 2까지가 돼서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지금 이 3차 함수가 요 범위 내에서 감소해야 된다. 자, 감소한다는 얘기는 다시 뭐라고? 도함수는 0 이하여야 된다는 거지,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더 미분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자체가 0 이하여야 되지,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가 되는 거라서 얘도 쌤이 그래프로 풀거나 최대최소로 풀 건데 방금 얘 같은 경우에도 추계방정식을 구하려고 보니까 축방을 모르지. 그런데 그래서 얘도 쌤이 최대최소를 한번 풀어 나갈 건데 이 2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이번에는 최대값을 생각해야 되지. 최대값이 0 이하라면 그러면 얘는 항상 성립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최대가 0 이하니까 나머지 다 0보다 작겠지. 그래서 얘도 추계방정식이 뭔지 모르더라도 아래로 볼록 꼴릴 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여기 있는지 이 추계방정식을 포함하는지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몰라도 최대는 마이나 1을 넣었을 때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최대값은 f'1이거나
f 프라임 마이너스 2인데 얘든 간에 그냥 둘 다 0 이하여 버리면 뭐가 최대든 간에 그냥 최대값은 0 이하다 무조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의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계산 너희가 한번 해보렴. 이거는 여기다 1 넣고 0 이하, 그래서 K값 범위 찾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또 0 이하라 해서 K값 범위 두 개 찾아서 둘 다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 찾은 다음에 그 공통 범위의 최대 최소를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 이제 마지막 10번. 자, 10번은 이 원래 함수가 3차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감소하는 구간이 이 범위 내에서만 이제 감소를 해야 된다. 그 말은 감소하면 우리가 감소면 도함수는 0 이하라고 배웠잖아. 그랬을 때 얘를 미분을 해서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 함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0 이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만 이젠 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범위 자체가 생긴 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은 여기 이쪽 부분은 도함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또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버리면은 이쪽 마이너스 1과 좀 작은 이쪽 구역에서도 이제 도함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감소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1하고 2가 이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 좌표가 딱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계산했으면 이제 x축은 y는 0이니까 얘랑 이제 x축을 연립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다라는 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방정식 실근할 때는 보통 근거하게 정하게 쓰면 되지. 두 근의 합은 1이고 걔는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a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고 걔는 a분의 c니까 6분의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빼라 했기 때문에 답은 13이다가 되겠다.